농노 체제로 그냥 가만 남았으면 인구의 80% 90%가 농사 짓고 얼마나 가난하면 그전에 얼마나 가난했냐. 사람이 죽으면요. 부츠를 벗기자 신발을 장화를 벗겨요. 그래서 신발 신는다고. 동상 안 걸려야 되니까. 옷도 다 벗기고 죽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가난 속에서 살던 농민, 빈농 그걸로 그냥 1916년으로 그냥 남았으면요. 지금도 소련 유지될 거예요. 그거를 공업화를 시키고 현대화를 시켰거든. 초기 단계를. 그래서 미국으로 치면 1940년대 미국까지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퍽 주저앉는 거예요. 뭐냐? 막스 용어 그대로죠. 생산력, 즉 기술과 생산관계. 공산당 주도 국가의 계획 배급 경제라는 생산관계. 이게 둘이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단순할 때는 계획 배급이 쉬워요. 이거 복잡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이런 소련과 같은 이건 고전적인 공산주의 패망 과정인데 이걸 제가 왜 공들여서 설명했냐 혹은 지루하게 설명했냐. 중국은 좀 다르거든 케이스가. 중국은 소련처럼 정직하게 파멸을 안 했어요. 정직하게 해체를 안 했다고요. 중국은 어떻게 했냐. 마르크스즘을 내다 버렸다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에 마르크스주의 연구 그 학생 서클 때려잡았잖아요. 중국식 사회주의는 막시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내부 식민지예요. 그래서 국가자본주의고 수출도 경제고. 여기서 사람들이 불평 나오니까 시진핑 등장 때 이미 중국의 부실 그 금융에서 금융 부실화 일어났고 자꾸 경제 성장이 이제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헛꿈 꾸는 거죠. 올드 엠파이어 중화제국이요. 다시 한번 퍽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화제국의 꿈이 100년 동안 잠잠하다가 퍽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건 뭐냐. 3600년짜리 중화제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요. 공산주의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계획 배급 경제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일상생활에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간부 그 집안은 제국의 귀족층이 된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잖아요. 태자당, 타이츠. 기업가와 고급 지식인은 말하자면 중국에서 옛날 유생들 길러내듯이 전통 중국의 관료 집단처럼 막 양성한 거예요. 국내 경제는 티벳은 영아 사망률이 1000명에 74명. 광동은 영아 사망률이 1000명에 3명. 한 나라 안에 영아 사망률이 무려 20몇 배, 25배 차이 나잖아요. 티벳은 2,000불, 2,500불 연소득. 푸지아는 연소득 17,000불. 한 나라 안에 지역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거의 6배 차이 나잖아요. 6배도 더 차이 나. 7배.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어떤 케이스냐. 특정 지역에 가니까 우리가 3만 불인데 특정 지역 가니까 9,000불, 8,000불이고요. 서울은 6만 불인 거예요. 참겠어요? 이게 내부식 민지라고요. 그래놓고 수출주도 밀어붙이고 저쪽 못 사는 데서 계속 논산물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로 그냥 불체 외노자로 그냥 해안 지역으로 밀려 나오니까 가격이 컨트롤 되죠. 인플레가. 인플레 딱 컨트롤 시켜놓고 수출주도 경제로 밀어붙이는 거죠. 저렇게 무역흑자 대량으로 나면요. 원래는 인플레가 나와야 돼요. 무역흑자가. 근데 저런 무역흑자를 대량으로 내면서도 가격이 안정돼 버리잖아요. 내부식 민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부식 민지 수출주도 국가자본주의로 국내 경제 밀어붙이고요. 국내 정치는 디지털 동물농장 아니에요. 유식한 말로 조지 오웰에서 따와서 오웰리안 시스템이고요. 더 유식한 말로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 군사는 제1도련이죠. 제1도련은 한반도 먹고 남사군도 먹고 타이완 먹으면 제1도련 완성됩니다. 한반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남북 침중 반미 남북 코리아 연방 들어오면 제1도련에 주춧돌 빵 하나 놓인 거고, 타이완에 친중 반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당이 전부 친중 반미로 돌면 제1도련 주춧돌 또 하나 빵 놓이는 거고, 남사군도에 군사기지 건설 아무도 시비 안 걸면 제1도련 또 한번 빵 놓이는 거고, 그러니까 제1도련이 그렇게 되면 쫙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완벨트에서 진주 목걸이로 쭉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동남아서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베네수엘라 또 저쪽에 무슨 아프리카 국가들 파키스탄 이런 데 중국식 정치 체제 범터리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수출하려고 들었고, 석유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먹으려고 들었고, 과학기술은 훔쳐오던 베끼던 주리를 틀던 첨단 기술을 뺏어서 장악하려고 들었고, 한국과 미국의 학계 언론계 정치계에 대한 친중 공작을 엄청나게 했고, 이게 중국의 꼼수죠. 여기에는 끝까지 사회주의 배급 경제로 밀어붙이다가 패망한 그런 소련의 미련한 정직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한 권력 게임이라고 이게.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3600년 된 제국의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이게 꺾이고 중국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3600년짜리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사적 사건이고, 지금 미국의 이 지식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쟤들 3600년짜리 그 제국의 근성이야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가 그냥 미중전쟁에서 이제 전투 나팔 불라고 보는 전투 나팔로 막 울려 퍼지는 선전선동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사물의 어떤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표현이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중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제가 세뇌 탈출해서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게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 중국은 세계 질서 현대 문명의 기생에서 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기술, 에너지, 식량, 시장 모든 걸 다 거기에로부터 빨대를 받고 빨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뭐냐면 세계 질서, 현대 문명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해온 행태 자체가 제 발등을 지 도끼로 찍는 행위를 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영어로는 이제 자기 파멸적, self-destructive 혹은 self-defeating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깨뜨리는 싸움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기본 원리가.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은 뭐냐면 공산당 인민해방군 최상류층 태생적 금수저, 태자당의 과두지배 체제라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70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 원로 혹은 인민해방군 원로. 나이 70은 몇 년생? 1949년생 아니에요. 1949년이면 혁명 났나 해요. 그럼 걔는 자랐을 때 이미 특구에서 자라네요. 특구. 상류층 특구. 당 간부들이 입는 집, 사는 집, 당 간부들이 입는 옷, 당 간부들이 먹는 음식 먹고 자라네요. 상류층이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는 빈농 출신의 혁명가 험한 인종이었는지 몰라도 얘는 자랄 때부터 금수저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략적 결단이나 전략적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중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의 전략은 천천히 몰아갈 겁니다, 이거. 천천히 몰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몰아간다는 얘기는 막 한꺼번에 중국 경제를 하루아침에 붕괴시키는 조치는 안 취할 거라고요. 천천히 몰아갈 거라고. 그럼 이 천천히 몰아가는 와중에 중국의 그럼 상류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민해방군 공산당의 최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태생적 금수저들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결단할 근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결과는? 골병들어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요새 조치 보면 알아요. 6월 3일 날 인민은행 환율은 0.14%를 하락하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너희 환율 올리면 즉 환율을 올리면 원화 가치를 절하시키면 너희 또 우리한테 또 두들겨 맞아. 그때 금융으로 맞아. 이렇게 최근에 미국 쪽에서 시그널을 보내니까 인민은행이 겁이 나니까 자기 스스로 환율을 낮췄어요. 낮춘 게 0.14% 하락고시에요. 그러니까 이게 7위안 안 넘기겠다는 거거든. 6.8896이니까 저기다 0.14 하면 7위안을 넘겼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락고시를 한 거거든. 그래서 6.8896 위안으로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그 심기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환율이요. 7위안은 안 넘길게요. 안 넘길게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민은행은. 그런데 화해는 무슨 짓 하냐. 저 아저씨, 저 이상하게 생긴 아저씨. 아, 우리는 자체 OS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독일에 또 특허 등록을 하고. 아니, 그냥 화해 문 닫겠습니다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래 놓고 중국 인민한테 울부짖어야 돼. 우리가 첨단 기술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밟았다. 문 닫으면서 광고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우리가 전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그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냐. 우리 잘할게. 이러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OS 합니다 하고 이거요 무지몽매한 겁니다. 이거 남들도 다 했던 일이에요. 삼성이 타이젠 했는데 그거 지금 삼성 타이젠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 인터넷 TV의 OS가 타이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어디 아주 실력 있는 데랑 딱 손잡고서 그냥 쉽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은요 이 첨단 기술은 얇게 넓게 먹어야 돼요. 얇게 넓게 먹어야 된다고. 이거요 화웨이가 자 네트워크 장비도 만들어 휴대폰도 만들어 칩도 만들어 이제는 OS도 만들어 다 만들고 OS 만들고 앱도 만든대. 인터넷 생태계 무지몽매하죠. 이미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세계적인 그 브라우저 회사 있어요. 모질라. 그 모질라에서 회사가 아니라 그 비영리 재단이에요. 모질라 재단에서 만드는 브라우저가 제가 브라우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라우저예요. 아주 탄탄하고 컴팩트해요. 파이어폭스. 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만드는 데서 모질라에서 파이어폭스 OS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니까요. 스마트폰이랑.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뭐 하냐고. 앱이 없는데. 앱이 없는데 거기서 아도비도 펼칠 수 있어야죠. PDF도 펼칠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펼칠 수 있어야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구글 맵도 다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중국인이 14억 명이니까 자체 앱 만들면 됩니다. 만드시라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 하는 얘기야. 너희끼리 살아라 이거요. 너희끼리 살아라.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표준이 지금과 달라지거든. 지금은 화웨이가 만들 때 예를 들면 저게 무슨 HTML5 지원, 뭐 지원해서 국제 표준에 따라서 만든다고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표준은 이렇게 흘렀어. 표준 못 맞추면 골로 가는데. 소니 캠코더 베타 방식이 왜 망했나? 기술 나빠서 망한 거 아니에요. 베타가 더 좋았잖아 기술은. 표준이 VHS로 가버리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게 표준 게임 딱 들어가면 굉장히 정치적인 게임이거든요. 저런 짓 하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목에다가 교수형 밧줄 걸고서 절벽에서 뛰는 거예요 저게. 절대로 저 집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생태계거든. 생태계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좀 기발한 애가 있어. 브라우저에 이런 기능이 안 돼. 이런 기능만 갖고는 안 되겠는데 나는 요거에다가
브라우저에 보통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끼워 넣게 돼 있는데 플러그인 말고 아예 브라우저의 소스 다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좀 짜볼게 하고 짰어. 한 5명이 모여서. 걔들 바로 거지되죠. 왜냐? 브라우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오늘 이 시점 브라우저가 이제 www 볼 때 이제 펼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 버전 바뀌거든. 지금은 남들하고 호환이 되는데 남들이 버전을 표준이 진화해버리면 거기 못 따라간다고. 5명짜리 조그만 사기업 갖고는. 완전 생태계 게임이거든. 어떻게 하면 남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 밥그릇 챙길 거냐지 남들과 어울려 사는 동네를 떠나서 내 밥그릇 챙기려고 그래. 그런 밥그릇 없어요. 떠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바닥은. 그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중국이 엊그저께 지금 이틀째 저 조치가 저 2개가 대표적인 조치거든요. 하나는 인민은행은 미국 눈치 보면서 환율을 7원이 못 넘게 딱 깔아앉혔고 화웨이는 잘난 체 하면서 자체 OS, 화웨이 스마트폰 자체 OS 특허 등록했고 갈팡질팡이잖아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무기력해져서 결국은 엉뚱한 짓 하다가 시기 놓치고 정치 격변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중국의 지배층이 태생적 금수저들이에요. 태생적 금수저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들 때, 자기 윗대의 그런 무제한 아무 거침없는 상상력, 결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부패해서 어디 뭐 케이만 제도에 빼두고 어디 빼두고 이런 돈들이 뭐 시진핑 체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전부 작으면 4, 5천억, 많으면 1조씩 다 넘는 거부들이고. 그게 저게 싸움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지금 상황을 보고 전략적 손절매를 하고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자유화 정상화는 앞으로 무지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게 14억짜리 규모잖아요. 그래서 저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가 중국이 제가 오늘 제목이 뭐 좀 과격한데 중화제국의 파멸, 뭐 멸망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파멸이 그럼 좋은 거냐? 절대로 안 좋아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전에 뭐 우리 환빠들 특히 우리 뭐 한민족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껐떡하면 일본 열도 침몰한다고.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니 일본 열도 침몰하면 그냥 조용히 깔아앉나? 쓰나미 일어나요. 한반도에서 한 2천만 명 죽어요. 2천만 명도 더 죽지. 바로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열도가 바닷속에 확 들어가는데 쓰나미 일어나죠. 당연히 쓰나미 일어나죠.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급작스럽게 파멸하면요. 우리도 굉장히 고라파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듯이 딱 그 꼼지락달싹 못하게 딱 틀 속에 딱 가둬두고 살살 조여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이 고난 속에서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최적이에요. 그게 조이다 보면 임계치에 중국이 무력화된다고요. 감히 군사적으로 저항 못하게 돼요. 그러면 딱 그 시점에 북한 꼭지 따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망한다. 뭐 몇 갈래로 쪼개진다. 뭐 어쩌고 뭐 한국에 뭐 만주로 한국에 만주 먹으면요. 히틀러가 얼마 죽었나? 유태인 600만 죽였나? 한국에 만주 먹으려면 중국인 3억 죽이지 않으려면 그 만주 우리 땅 아니에요. 한국이 만약에 만주에 사는 중국인들을 생명을 보장한 채로 만주를 먹으면요. 갑자기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들은 소수민족 돼요. 거기가 중국말 하는 중국인들이 한 3억 이상 있을 테니까 우리 다 해봐야 8천만이니까 우리가 소수민족 되네. 그거 왜 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뭐 우리가 이제 만주를 먹고 고토를 회복하고 고구려 말 달리는 기마민족. 우리 민족의 뿌리는요, 죄송하지만 만주가 아니라 한반도거든요. 만주가 아니라 한반도거든요. 우리 민족 뿌리는, 진짜 뿌리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완전 짝퉁 예언자들이네. 옛날에 저기 그 십자가 들고서 뭐 저기 뭐야 그 이제 예수 재림이 옵니다, 휴거가 옵니다 하면서 저기 저기 삥 뜯던 그 사이비 목사들이랑 좀 뭐 달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폐지하고 간단히 말하면 중국 앞으로 무력화되고요, 북한 해방되고요, 한국 정치 쓰나미 오는 건 상수입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극적인 사태가 물론 있어요. 북한에서 우당탕국탕하는. 근데 이게 어떤 한순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매 순간순간이 정치적 각성을 일으키는 진실의 순간이에요. 이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북한 평양에 붕괴한다. 그 정치 쓰나미 일어난다. 그럼 빨리 이거 다 수습해 갖고 전부 다 이거 잘 끌고 가야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회 지도층, 언론, 법조, 정치 이게 다 썩어 있는데 최적 직선 코스로 갈 리가 있어요? 온갖 정치 투기꾼들 다 튀어나와 가지고 나는 날 때부터 우파, 나는 날 때부터 박근혜빠 이렇게 써붙이고 이제 다 한 자리 하려고 다 튀어나오는 굉장히 난잡한 흙탕물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우회할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할 거 없다고요. 왜냐? 이 축복 쓰나미는 하루짜리가 아니거든.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차분히 혼자서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시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